여러분 안녕하세요. 옴스입니다. 지금 SK그룹 채용이 한창 진행 중이죠. 4월 10일까지 서류를 마감할 예정입니다. SK텔레콤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류 지원 시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들 혹은 채용 과정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 뭐가 있는지 제가 주요 내용들 위주로만 좀 간략간략하게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수나 누락 없이 작성하셔서 불이익 받는 경우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.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정기 채용과 지금 이제 수시 채용으로 두 가지로 이제 나뉘게 되었는데요. 두 가지 중복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두 개 다 합격했을 경우에는 한 가지로 선택해서 이 어떤 전형 절차를 밟게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3월, 6월, 9월에 뜬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이 이거 달력에 잘 체크해 두셨다가 우리가 6월 초가 됐을 때, 9월 초가 됐을 때 한 번 더 빨리빨리 들어가서 채용 공고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잘 달력에 적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서류 작성상에 있어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이 해당 SK커리어스의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해드린 부분들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작성하되 그거를 역량이라는 키워드로 드러내는 건 아니고요. 경험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 쓸 부분이 있다면 본인의 역할을 잘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.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팀 단위 일을 했을 때 팀이 했던 거를 마치 모두 자신이 했다라는 식으로 어필하기보다는 우리 팀은 어떤 과제를 수행했고 나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떤 걸 만들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데 어떻게 기여했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팀 단위 일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역할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거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역량과 키워드를 위주로 본인이 뭐 느낀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갖췄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과 상황을 드러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이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담당자가 대놓고 말했습니다. 인재상 필요 없다.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자소 작성할 때 괜찮은 사람, 실력 있는 사람이면 어느 기업에서든 원합니다.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거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있다, 뭐가 있다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만 보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인지, 일을 얼마나 똑부러지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경험과 근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과 경험을 제시해 주는 것 자체가 필요합니다. 그럼 어떤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라면 키워드나 뭐 회사의 핵심 역량에 신경 쓰지 않고 어떤 경험이든 작성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와 함께 준비하셨던 분들은 하시던 대로 그대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냥 우리가 잘하는 거 그대로 어필해서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면 되겠죠. 자, 그리고 채용 인원 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수치는 없다고 합니다. 절대평가고요. 마음에 들면 많이 뽑고 마음에 안 들면 덜 뽑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TO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서류 전형에서든 아니면 인적성 고사에서든 우수한 사람이 있다라면 조금 더 TO를 열어서라도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굳이 TO 신경 쓰면서 지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어학, 학점 커트 없다고 합니다. 제 친구, 지인도 이 SK텔레콤에 다니고 있는데 학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하지만 오히려 다양한 경험이나 본인만의 뚜렷한 색깔을 바탕으로 취업에 성공해서 지금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잘 다니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어학이나 학점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실제로 이력사항에 기입하는 부분도 없다고 합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. 게다가 나이, 학교, 앞에서 얘기했던 학점 이런 것들 공개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뭘 위주로 한다? 자소서를 위주로 평가하겠다라고 합니다. 뭐 물론 면접 전형에 가서는 뭐 PT나 아니면은 팀 단위 어떤 이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세세하게 보게 될 텐데요. 우선 자소서 단계에서만큼도 여러분들이 출신, 배경, 학점, 스펙에 관계없이 경험을 통해 보여지는 여러분들만의 실력만 가지고 서류 전형에서 선발하겠다라는 이 부분 염두에 두고서 누구나 자신 있게 쫄지 마시고 지원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지원하실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. 중고 신입들 한 번씩 더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.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지원 불가입니다. 자, 3년 미만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만
지원 가능합니다. 중고 진입도 가능하긴 하되 3년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고요. 그리고 앞에서도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름, 학교, 나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배제하고 작성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. 당연히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도 공개 불가합니다. 뭐 예를 들면 특정 학교를 연상할 수 있는 뭐 축제의 이름이라든지 학회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골적으로 본인이 그런 걸 어필하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겠죠.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만큼 한 번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사실은 근데 이 기준이 여기서 얘기했던 이 기준이 조금 애매합니다. 그래서 지원자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반드시 좀 한 번 더 체크해 볼 만한 질문들 한 번 더 캡처해서 올려봤습니다. 요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. 회사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도 되냐? 경쟁사에서 일한 경험 적어도 되냐라고 했는데 자기소개서 작성에는 제한이 없다.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되면 경쟁사 경험 적어도 좋다라고 얘기했죠. 타 회사 이름을 언급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. 두 번째 질문에서도 회사명 언급해도 되냐고 했는데 언급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출신을 뭔가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정보만 배제하면 되는 거지 내가 어디서 경험을 쌓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드러내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 뭐 하반기 채용 열리냐라는 내용은 하반기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. 당연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여기 마지막 질문 내용은 뭐 이것저것 내가 좀 이제 뭐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나 이런 이력사항들을 올려서 어필하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내가 했던 활동명이 포함되어 있다. 이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. 답변은 우선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올려라. 다만 최대한 이름, 학교, 본인의 얼굴 그리고 기관명은 최대한 배제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답변은 그런 것 같습니다. 최대한 되도록이면 안 보이는 게 좋고 근데 그거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뭔가 설명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가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저라면 그냥 기관명을 가리고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겠어요. 뭐 창업연구회라는 이름이 중요할까요? 아니겠죠. 그냥 뭐 창업연구 동아리 이렇게 그냥 이름을 바꿔서 얘기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약간 최대한 나의 출신이나 배경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정보는 사전에 좀 배제함으로써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를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SK텔레콤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한 번 더 챙겨야 될 부분들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. SK텔레콤 지원하시는 분들 한 번 더 꼼꼼하게 이런 요소들 챙겨가지고 불이익 받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. 합격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